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충성천능 신창환입니다. 지난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닥은 바닥입니다 라고 했는데 반등을 못했어요. 못하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저는 한 1920포인트에서 정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872포인트 빠지고요. 특히 여러분 아다시피 코스닥 자체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한테 했겠죠. 코스닥 자체가 520까지 떨어질 것이다. 안 떨어지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520포인트, 530포인트를 뚫고 520포인트 빠지는 상승이 50% 빠지는 그런 장세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또 하루가 한 주가 시작됐죠. 그럼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수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어떻게 다음 주 시황을요. 그래서 일봉 자체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가 바닥일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인데 바닥은 바닥이었어요. 5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볼 땐 주가 자체가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은 짧게 하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할까 하는데 우리가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뭡니까? 이평과 이격도입니다. 이격도거든요. 이평과 이격도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동평균이 역배열일 때, 그 다음에 이동평균이 특히 역배열일 때 이동평균이 과연 지속적으로 빠질 것인가 안 빠지실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평과 이제 이격도 같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 개념 내에서 이평은 뭡니까? 이평은 중심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동평균이죠. 이평은 뭡니까? 중심이 겐들입니다. 겐들이 중심이고 이격도의 중심은 뭡니까? 이격도의 중심은 이평이 중심입니다. 이평이 중심이 이 말은 뭐냐면 이평은 뭡니까? 겐들 있는 곳에 겐들 있는 곳에 이동 평균이 따라갑니다. 이평이 따라가고요. 이격도는 뭡니까? 이평 있는 곳에 겐들이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게 중심이 있냐?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 가면 이동평균이 중심이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이동평균은 뭡니까? 겐들이 중심이에요, 겐들이. 그리고 이격도는 뭡니까? 이격도가 소위 말합니까? 이평이 중심이에요, 이평이.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공부를 요걸 굉장히 시황 자체를 제가 뭡니까? 이평과 이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제가 이제 비관적으로 너무 이게 또 시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60일 이평이 살아남지 않으면 주가 상승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굉장히 힘들죠. 60일 이평 볼까요? 자, 60일 이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60일 이평이 이제 여기거든요. 60일 이평 부분인데 60일 이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60일 이평이 떨어질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때 떨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60일 이평이 앞으로 지난주 한 주 지나기 앞으로 9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9일 동안 60일 이평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60일 이평 하락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반등이 힘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60일 이평이 뭡니까? 절대 이평이라고 했죠. 절대 이평. 60일 이평에는 뭐라고? 도전 불가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했죠. 이번에 이제 제가 바닥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 1920은 일단 반등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반등하겠냐면 이 부분 없어지는 캔들 60일 이평이 없어지면 이 자리에서 부딪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60일 이평이 항시 주가 자체가 과거의 캔들 60일 이평 자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 60일 이평이 잡고 간략하는 습관, 그 습관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격도가 되겠습니다. 이격도.
이격도.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과거 겐들의 60일 2평의 겐들과 지금 60일 2평. 이 뭡니까? 60일 2평의 겐들이 가고자 하는 습관. 그건 뭡니까? 내 엄마의, 어머니의 모태죠. 내가, 뭐, 지금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는데,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가고 싶거든요. 왜 가고 싶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60일 2평의 2평이죠. 그 60일, 그럼 고향입니다. 그 60일 2평의 고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과거, 첫 번째가 과거, 제일 중요한 과거 60일 전에 겐들이죠, 겐들. 과거, 두 번째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절대 2평, 60일 2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60일 보면 지금 60일 2평이 지금 주가가 뭡니까? 이 자리, 이 겐들 자리와 이 자리를 가고 싶어 한다.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자리하고 너무 오차가 많이 나죠. 많이 나니까 고향을 너무 멀리 있으면 교통 불편해가 가기는 걸 포기해요. 저 고향이 청송인데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향에 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길 날 때 기다리는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제가 1920포인트는 확신하게 반등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신하게. 21평 확신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61평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 캔들이 밑에 있고 위에 있다. 상승할 때 캔들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하락하면 캔들 밑에 있을 때 이거 뭡니까? 무조건 매도. 상승이 있으면 이건 단타죠. 단타. 자 캔들이 상승할 때 위에 있다. 공격 매수. 하면 공격 매수. 61평이 상승하면 무조건 상승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61평에 도전하지 말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920포인트에 왔을 때, 이 1920포인트에 왔을 때, 그때 겐들 차드가 어디 21평에서 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61평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61평이 상승하는데 겐들이 밑에 있다. 공격적인 매수를 막 질러야 되는 겁니다. 막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지난주에 먹겠습니다. 여러분 15일 더 기다려야 됩니다. 겠죠. 지금 어떻게 한 9일, 8, 9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굉장히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주가가 하락에가 어떨 때 주가가 급락합니다. 급락에가 반등하는 경우이고 주가가 L자가 있고 V자가 있습니다. V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V자냐면 61일평이 살아있을 때는 V자로 올라옵니다. 근데 L자는 뭡니까? 61일평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L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61일평이 떨어지니까 L자가 나오는 겁니다. L자가 이 뭡니까?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굿모닝 대방 얘기하면서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쉬십시오. 저 친구 1920원 해서 지난주에 수익 말하다 1920원 브레이크 듣는다 반등했는데 틀렸다. 그게 아니죠. 왜? 주가 자체가 여기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 보면은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땡겨 보면 답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자리죠. 저는 왜? 이 자리에서 주가가 자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딪혔을 때 나는 제가 볼 때 정확히 봤을 때 저는 직계형 이 자리입니다. 직계형 이 자리 1948, 50 이 자리에서 직계형. 왜? 이때 주가가 여기서 브레이크 들어가 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1일병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61일병 상승하면 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이 어떻게 됩니까? 작심했죠. 작심. 뭐로? 프로그램 매도 삼성전자 막 때렸어요. 그 선물 때문에 때린 거예요.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저 친구 잘하다가 꼭 틀려. 한 번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 원숭이가 제일 많이 죽는 줄 압니까? 원숭이 나무에 떨어져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장이 비이성적이라도 내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했죠. 젠백스 이거 안 된다. 왼수 대한다.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왜? 정상적이 돈을 더 많이 따요. 더 많이 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61일평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청송님 61일평 지금 없어지는 자리 지금 자리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벌어지면 어느 한계까지 벌어졌다 다시 아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아물려고 하는 습관을 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격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격도. 그 이격도를 뭐랍니까? 100입니다. 100. 이 이격도 100 자체가 뭡니까? 이격도 100 자체가 뭡니까? 이 이격도 100이 뭡니까? 60일 2평이다. 60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거죠. 자, 이 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선 자체가 위에 뭡니까?
겐들차드하고 똑같대요. 자, 선차드라는 게 있어요. 선차드. 선차드를 한번 볼게요. 이 선차드를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느끼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똑같단 말, 똑같단 말이야. 이게 선차드예요. 선차드. 이격도의 밑에 지표 수준하고 위에 선차드하고 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중심이 어딨냐? 중심이 겐들을 중심으로 보느냐? 뭡니까?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 뭡니까? 주식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주식 막 해가지고 있다. 안 맞다. 지금은 이 평 자체를 왜 봐야 됩니까? 이 평 자체를 객관적인 이 평과 상대성 이 평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이 사람들이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으면 형제들끼리 싸우면 또 집 나가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요. 저희 구남매입니다. 구남매. 오랜만에 보면 조화가 막 합니다. 3일 있으면 싸워요. 왜 싸웁니까? 누구는 돈 냈는데 누구는 안 냈다. 왜 싸워요? 그러면 막 갈 때 울고불고 또 가요. 그래 놓고 언니야 잘못했다 하면서 다음 맨질에 또 모이면 또 좋다. 또 3일 또 싸워요. 고도리 싸우고 막 다 싸워요. 그게 뭡니까? 이 이평과 겐들의 관계인데, 그게 뭡니까? 상대성과 절대성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상대성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평을 우리가 60일의 평을 관통하는 그 시점이, 60일의 평 관통하는 그 시점이 뭡니까? 그 시점 자체가 뭡니까? 이격도 100을 관통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관통하는 자리다. 관통하는 자리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위에 이평을 보면, 자, 60일의 평이 지금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일의 평이 떨어져. 60일의 평이 떨어지면, 주식이 하락이다. 그럼 계속 하락하겠대. 계속 하락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60일의 평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60일의 평에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격도. 이격도가 뭡니까? 침체죠. 침체되면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격도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하면서 타 방송국에 우리 강연을 많이 봅니다. 보면 너무 기가 차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주가 자체가 이미 이동평균 자체가 역배열 나버리면요. 이동평균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죠. 이동평균 자체가 지지와 저항인데, 이동평균이 역배열되면 지지가 없어요. 지지가. 이동평균이 역배열 지지 있습니까? 자, 이동평균 정배열되면 지지 있습니까? 지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봐야 되는가? 이격도의 과열과 뭡니까? 침체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니까? 전문가, 옷은 내가 그 말 하니까 그 말 하세요. 주가 쫙 올라가면 21일평 다일 때까지 고옵니다. 주가가 상승해가 21일평 다이면 상승폭이 어떻게 40% 빠져요. 38% 내지 어떻게 50%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서 21일평 얹으면 산다. 바닥에서 어떻게 하락폭이 어떻게 38% 내지 40% 그때 사내는 줄 압니까?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산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을 보시면 뭡니까? 낙폭이 너무 과대한 부분이 있다. 낙폭. 지금 이평으로 봐서는 이게 낙폭이 과대한지 안 한지 절대 모릅니다. 과대한지 안 한지를. 절대 모릅니다. 이때. 지금 이평 갖고 내가 61평 갖고 먹겠습니까? 61평 갖고 지금 올라가기는 부담스럽다. 그 이유가 뭐 61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61평을 갖다 더 떨어지느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격 자체가 배가고 멀리 떨어지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계륵처럼 이 장에서 횡보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굿모닝 대방 얘기하면 뭐 합니까? 쉬어갑시다. 쉬어갑시다. 저 친구는 나오면 쉬어간대. 쉬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쉬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가, 그러면 청송님 60일 2평, 이거 언제 올라갑니까? 60일 2평이 언제 올라가요? 자, 여기 지금 60일입니다. 60일. 빤하죠? 뭡니까? 과거 60일보다 지금 자리가 더 높아질 때 60일 하루하루 캔들이 계속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 아래쪽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고향집이 가까이에 있으면 제가 대구 살 때요. 대구 살 때는 청송 어떻게 2주에 한 번씩 갔어요. 서울 사니까 어떻게 6개월에 한 번 가요. 옛날 홍콩 살 때는 2년에 한 번 갔어요. 가까우면 빨리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주 가려고 하는 습관. 결론은 뭡니까? 겐들 차드가 저만큼, 내 자리가 겐들이 여기 있어. 저만큼 떨어져 있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겐들 차드가 가까이 올 때까지 어떻게 된다. 결론은 뭡니까? 내 자리에서 61평 겐들이 가까이 떨어졌을 때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넉넉 잡아 10일 정도는 고생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재밌죠? 읽기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격도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사이 주식 종합주가지수로서 어떻게 종합주가지수로서 엘리어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이격도를 갖고 엘리어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격을 갖고. 이격을 갖고 엘리어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격도를 갖고. 이격도를 갖고 엘리어트 받는 방법이 있는데 1타 지지가 이격이 97.5. 이번에 며칠 전에 어떻게 해요? 97 가까이 가니까 저항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고 사는 이격을 보고 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주가가 하락폭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주가가 1920포인트 하락폭에 38% 왔어요. 하락폭에 38% 왔는데 이격 자체도 저항과 지지에 왔으면은 여기가 백중 저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내 캔들은 여기 왔는데 이격 자체는 어떻게 해요? 이 저항이 아니고 뛰어넘은 그다음 밑에 있으면 이 주식은 더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격도를 이용한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죠. 이격도가 중요하냐? 캔들이 중요하냐? 하는 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우리가 요새 방송 보시면 자,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코스피 200이 자, 코스피 200으로 만들어진 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원래 이게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단 말이야. 어떨 때는 코스피 200이 더 높고 어떨 때는 선물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높다가 낮다가 어느 날 가까이 가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이 꼴이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자, 코스피가 더 높은 걸 뭐라 합니까? 코스피가 더 높은 게 이걸 영어로 뭡니까? 백워데이션이다. 조선말로 백워데이션. 선물이 더 높은 걸 뭐랍니까? 콘덴고. 콘덴고. 그러니까 방송 나가 콘덴고입니다. 백워데이션입니다. 하면 저 자식 막 영어 쓰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 높고 주식이 낮으면 뭐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사요, 주식을. 그걸 뭐로? 프로그램 매수. 그럼 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뭡니까? 200개 종목을 어떻게 컴퓨터가, 기계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거, 집중 매수하는 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이때 언제 삽니까? 이때 언제 삽니까? 이때 소위 말해 언제 사요? 선물이 높고 주식이 낮을 때. 이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요즘 어떻게 해요? 선물이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만 때렸죠. 미국이 오르나 미국이 내리나 삼성전자만 때렸다. 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때문에 베린 거 아닙니까? 내가 삼성전자 좋아하죠. 삼성전자 때문에 베렸다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콘덴고 선물이 약간 높게 가요.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엔 이것도 없어요. 과거는 선물이 먼저 따라가면 주식이 따라가요. 요즘엔 그거 없어요. 주식 따라가고 선물 가고 막 주식 따라가면 막 지 맘대로입니다. 지 맘대로.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물이 높고 주식이 낮아야 되는 부분이 다 프로그램 매수. 이거 보면 외국 방송 나가 이거 모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주가를 올렸습니다. 특히 뭐 앵커들 보면 머리 막 조금 얼굴은 그래도 막 머리는 등게 없어가 막 특히 다른 방송 보면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프로그램 매수가 뭐고?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줄 거세요. 주가가 남주다. 주가가 남주다. 프로그램 외국인.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나 없나? 외국인 전체적으로 매수야.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있냐?
외국인이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이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프로그램 매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량주를 사는 거고, 외국인이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도다. 우량주는 팔고 2, 3등 주식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상승에도 질이 틀려. 네, 참 이거 공짜, 아이고 이거 공짜면 안 되는데. 공짜 가리키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아이고 참 속참을 납니다. 왜? 이번에 그런 사태가 터졌단 말이야. 내가 시황을 이래 해도 이번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주식을 사도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뭐로? 삼성전자를 두드러 팼단 말이야. 나 솔직히요, 선물 만기주는 나 솔직히 서울경제 우리 센TV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리딩하고 싶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닥에서 반등한다 해도 반등 전제 조건이 뭡니까?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주식 안 사면 올라갑니까? 참네.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콘덴거하고 백오데이션입니다. 콘덴거는 뭐라고요? 선물이 앞서는 거. 백오데이션은 코스피 200이 높은 거. 이거 된다. 그럼 뭐 특히 뭡니까? 내가 먹겠습니까? 선물이 높고 주가가 낮을 때 외국인들이 산다. 코스피 200 우량주를 산다. 이 말. 그러면 외국인 주식 사더라도 어떻게? 사실 이래야 외국인이 주식을 사더라도 1등주를 샀느냐, 2등주를 샀느냐. 그 외국인이 샀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1등주,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오면 2등주 사는 거죠. 그 분류를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잠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재미있게 나오겠죠.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체 보시면 오늘 사자거든요. 이거 사자예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 주식을 팔았는데 1284억 팔았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1280.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웃깁니다. 외국인 샀다고, 딱 외국인 샀다. 외국인 팔아있게. 그거 안 팔아도 어떤 걸 팔았나. 이 프로그램에서 콘덴거 백오데이션에서 다 나옵니다. 내가 솔직히 오늘, 속 천불 나가야 합니다. 천불 나가죠. 천불 나갑니다. 천불. 진짜 천불 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황이, 청송촌님이 바닥이다. 청송촌님이 반등한다 했다. 그 반등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반등의 전제 조건이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죠. 또 여러분 종합주, 우리가 반등하는 전제가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죠. 그러면 외국인이 사도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꼭 들어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사이에 외국인 샀는 거는 뭐고, 프로그램 매수는 뭐고, 외국인 샀는 거는 뭐고, 프로그램 매수도 뭐고,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뚝을 제가 꽉 박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덴거, 백오데이션을 분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가 낙폭이 과도해도 바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왜? 60일 이평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주가가 더 낙폭은 아니할 것이다. 왜? 뭡니까? 이격 자체가, 이격도가 너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0일 이평과 이격도로 볼 때 제가 이제 앞으로 시황을 해도 계속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 이제 수익을 말하다 1편 때 공부만 했죠. 공부하고 시황 위주로 했는데 어떤 분은 시황을 많이 해주세요.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줘야 했는데 이제는요 시황 자체가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가 시청률이 좋은데 온 동네방네 좀 떠들어가지고 시청률이 더욱더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이평에는 꼭 어떻게 해요? 이격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봐서 제가 볼 때 주가가 반등 국면이지만 반등 국면이라면 뭐라 말합니까? 반등할 수 있다. 그 대신 반등한다는 말은 낙폭은 하락은 어떻게 뒤가 악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정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를 볼 때 제가 했죠.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를 다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볼 때, 일단 상승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상승적으로 가야 되는 전환선 자체가 8일 기준하면 내일 떨어지면 일단 한번 쉰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어떻게 전환선이 하락의 마무리다. 자, 기준선은 어떻게 해요? 기준선은 서 있습니다. 후행 스팬은 뭐 캔들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동시성이죠. 이거는 선행 스팬은 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락의 마무리. 선행 스팬 2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정지예요. 정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하락의 거의 끝마무리 부분이다. 하락의 끝마무리 부분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여러분이 손절매 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이제 구름 가까이에서 항시 이제 변곡이었죠. 예, 구름 전후가 항시 변곡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시 이야기했죠. 구름 전후가 변곡이었다. 근데 이 구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구름이 여러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은 한 6, 7일.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이제 구름 변곡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을 때 이때 주가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N자 후에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때 가지고 행보 후에 반등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DMI 가르쳤죠. DMI를 봤을 때 DMI 차트가 이번에 잘 맞았죠. 무지하게 잘 맞은 분이에요. DMI 차트가 이 데드크로스에서 정확히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매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죠.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강력하게 매도다. 그리고 이제 DMI가 제가 이제 여러분 DMI가 이 10에서 보통 반등합니다. 반등 자리가 1920포인트였습니다. 20포인트 반등할 거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이번에 이제 선물 만기 때 인위적으로 세게 때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920포인트 자리에서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그 20포인트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목균형표에 전환선이 스톱하는 자리다. 전환선이 스톱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일단 장 자체는 반등하지만 반등이 지금 뭐 1888, 1900포인트. 그 다음, 이 시황이 다음 주 시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192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920포인트 이 자리가 뭐냐? 전환선에 스톱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요 선에서 뭡니까? 선행 스팬 원. 선행 스팬 원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 되면 이 선행 스팬 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 선행 스팬 원이 지금 1927포인트인데 1920포인트 전후에서 주가 자체가 분명히 저는 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20포인트에서 한번 전후를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니 뭐래도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일목균형표를 봐서는 이제 하락의 마무리다. 하락의 마무리. 하락의 마무리입니다. 하락의 마무리. 자, 일목균형표를 봐서는 하락의 마무리다. 여기서 선행 스팬 원의 저항을 꼭 보자.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제가 300일 이평에서 지지, 그 다음에 300일 이평에서 되돌림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30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날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에서 지지가 깔끔하게 왔어요. 300일 이평 지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00일 이평 삼성전자가 과연 이 자리에서 사실 운에 빠질 때 여러분 JP 모간의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 빠졌습니다. 일단 300일 이평에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폭의 38% 이건 안 볼 수가 없겠죠. 상승폭의 이제 38% 8% 이렇게 됐을 때 128만 원 정도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반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볼 때 저는 반등을 한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질 때 아무리 이렇게 빠져도 반등해가지고 N자를 그리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2N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2N을 그리게 돼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죠. 이번에 이 빠진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58만 4천 원에서 제가 이제 했대 이래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빠지는 국면에서
반등 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분류를 봐서 막 128만 하방하겠느냐? 저는 하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136만 원, 그때 148만 원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돈 자체가 여러분 뭐 겨우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같으면 한 4% 정도입니다. 4%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논수톱으로 계속 빠지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논수톱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300일 이평에서 분명히 한번 튕겨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튕겨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300일 이평에서 튕겨 나오면 과연 반등은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142만 원이나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142만 원, 140 아니면 150만 원은 다시 한번 빠지더라도, 주가가 빠질 때 항시 레벨업을 한번 업하고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은 못 가더라도 제가 볼 때 142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갈 것이다 보는데, 그래 되면 지금 자리에서 142만 원 켜도 한 7만 원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최소 반등폭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반등폭은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미미하게 나올 것이다. 그럼 본격적인 반등은 어쨌든 60일 이평 자체가 돌아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격도가 본격적인 상승은 뭡니까? 이격도가 100을 기준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이때가 주가가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이 중심, 이격도 중심을 관통할 때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해요? 견들과 수렴하는 자리에서 항상 관통하듯이 주가 자체가 바로 튀는 그런 모양은 아직까지, 왜? 이 편가 천천히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과 제가 이격도로 봐서 주가 자체가 반등하지만 반등이 한정될 것이다.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하락의 끝마무리다. 선행스팬원이 저항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300일 이평의 지지와 반등 국면인데, 그 반등 자체가 하락폭의 38% 하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1915에서 1920포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떻게 192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격도를 배우면서, 이 시황 공부는 이럴 거예요. 이격도를 배우면서 항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격도를 어디 걸 써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시황을 할 때 항시 뭐 합니까? 60일 이격을 쓰라 했죠. 이평을 쓰죠. 그러면 60일 이격을 쓰죠. 그러면 주가 매매를 쓸 때 주가나 20일 이평을 써요. 이격을 복합 이격을 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격 자체를 단순 이격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 이격 나가면 20일 이평을 쓰겠다, 보통 때. 그러면 10일 이평을 쓰겠다만, 그럼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하나만 쓰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주식을 이격을 한 번을 써봅니다. 그러면 나는 20일 이평을 나는 쓰겠다. 청송님, 나는 20일 이평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20일 이격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20일 이격을 쓸 때 지금 20일 이격 자체가 살아있느냐 줄어있느냐, 이거를 이평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조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리에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 자, 이격도 100이 수렴이라 했죠. 제가 이격도 100이 수렴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00여기서 1억이 100을 하방 이탈할 때, 이때가 주가가 항시 급등하는 그런 모양이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맞서 그렇죠. 현대차도 보면 현대차는 어제부터 살아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세가 20일 이평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20일 이평이 살아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격이 겐들이 100 위에 올라갔을 때, 100이란 말은 뭡니까? 에너지 자체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100이란 이격도 100, 그럼 21병 쓰면 100 아래 있을 때는 이격 100 이하고 위에서 100 이상, 이때는 이 아래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쪽은 뭡니까? 에너지가 황성, 응과양의 조화, 그런 부분이고, 이 이격도가 일목균형표 구름 중심선하고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주가 뜨지면서 아직까지는 이격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다. 기아차, 오늘부터 기아차는 20일 이격에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부분. 자, 삼성전자우선 한참 몰랐고 삼성생명은 살아있다. 하이닉스도 오늘 또 매수 자리에 왔습니다. 매수 자리에 왔고요. 신한지주는 아직까지 한참 몰랐고 한국전력도 곧 올 것 같고 LG화학, 현대중공업 아직 안 되고 대우건설 아직까지 안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 자체의 이격 자체에 100 가까이 100을 관통하는 자리에 사든지 아니면 이거 주식이 선물 같은 경우는 아니죠. 선물은 이격이 과할 때 매도 치고 매할 때 매수하고 그때 관통할 때 매수하는데 이 자리에서 뭐 중간에 이 자리가 뭡니까? 강력한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격을 항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을 볼 때 이 평 자체만 보면 항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평을 볼 때 항시 이 평 자체만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격도를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특히 주식을 살 때 언제 사야 된다고요? 주식을 살 때 선물보다 낮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정성님 선물이 높고 낮을 때가 있느냐? 그런 차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차트 있는데 그런 차트, 지금 이 차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물 있는데 지금 선물이 높고 주가가 낮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타 칠 때 주식을 살 때 항시 주가가 뜨더라도 내가 물을 더 먹을 때는 내가 뭡니까? 주가가 낮고 선물이 높을 때 그걸 뭐랍니까? 콘덴고 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주식을. 지금 보시면 뭡니까? 주가가 낮아야 돼. 주가가. 선물보다. 왜? 항시 따라가려. 떨어지더라도 같이 붙습니다. 붙어서 가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있어. 나는 뭐 주식 많은데 막 선물 피곤하다. 막 그거 뭐 그래가 안 됩니다. 지금 장이 어떤 장입니까? 여러분 12년 전에 20세기는 그렇지만 21세기는요. 여러분 그런 장이 아닙니다. 21세기는 여러분이 머리를 어떻게 지진낭에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항시 민감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종합주가 지수 이제 그 월봉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피봇으로 보면 1905포인트 언더 슈팅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약속적이지만 월 피봇으로 봤을 때 월 피봇이 1905포인트 이하가면 저도 이 월 피봇이 이탈하는 걸 별로 본 적. 월 피봇 이탈은 5개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번에 월 피봇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월 피봇 이탈은 뭡니까? 월 전에 이번 6월 전에 1905포인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 그럼 지금 포인트하고 뭡니까? 17포인트 정도는 분명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피봇, 이번 주 주피봇은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제가 주피봇 지난주 겠죠. 주 중심선을 관통했는데 이 주 중심선이 굉장히 지지와 저항이 될 것이다. 왜? 주 중심선하고 월 피봇 어떻게 그 저점하고 중록이 헷갈릴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1902포인트를 뭡니까? 피봇이 있을 때 피봇 중심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피봇 1900 월피봇이 4가 저점 라인이고 주피봇이 어떻게 되면 1902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1900에서 1905 이에 강력한 저항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 1905포인트에서 1905포인트 저항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 5일 동안 1900에서 1905 거기서 계속 저항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월 피봇과 중 피봇의 중복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1902와 월 피봇과 주 피봇 중심선을 뛰어넘을 때 이때 뭡니까? 돈 더 주고라도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주가 자체는 지금 일단 돈을 더 주고 사도
더 주고 사도 여러분 주식을 천천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가 더 빠지고 펑하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러면 더 빠져요. 그렇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한 번쯤은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로 봤을 때 선물 매물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에 선물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145자리거든요. 그래서 145자리에서 지지 이 부분이 강력한 부분을 그리고 보통 선물의 145 시작 때 중심 가격이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할 때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부분을 여러분 중심 가격 부분을 꼭꼭꼭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 주식은 굉장히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 자, 첫 번째 다음 주 목요일 날 큰 좀 변곡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억 프로젝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7월 1일부터 합니다. 이건 선물 매매만 해요. 1억 프로젝트 7월 1일부터 하는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뱅지나 저저때 하시면 됩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1억 프로젝트 7월 1일부터 한다. 언제까지 하느냐?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까지 한 분기를 꼭 합니다. 선물만 매매해요. 선물만 매매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무게중심, 역시계 무게중심 보시면 재밌죠?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현재 257.50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근데 선물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246.70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선물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수의 이 지수대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때 원래 여러분 우리가 2000포인트 때 선물이 270이고 1900포인트 때 어떻게 해요? 255에서 257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조금 많이 빠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계를 보시면 257.50 정도 돼야 된다. 이건 말입니다. 이 말. 그런데 지금 선물이 246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호재 하나만 나오면 선물은 급속히 10p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10p 그냥 반등 안 시킵니다. 왜? 여러분 돈 벌어주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은 돈 벌어주게 하겠습니까? 절대 돈 안 벌어줍니다. 돈 안 벌어주니까 쉽게 여러분 반등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뭡니까? 주가가 상승해도 이번에 이래 떨어졌지만 뜰 때 이래 떨어졌냐? 아닙니다. 이래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면서 뜰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보통 힘든 부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지막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문제가 주가가 바닥에서 바로 못 든 이유가 거래량이 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아요. 거래량이 한번 팡 뿌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매물대 자체가 이 위쪽에 있으면 주가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매물대가 여러분 아시죠? 이 아랫매물이 늘어나서 윗매물이 줄어들면서 아랫매물이 늘어날 때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랫매물이 늘어나고 윗매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윗매물과 아랫매물이 중심될 때 그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뜹니다. 지금 주식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코스닥을 제가 시황해요. 제가 코스닥은 분명히 다시 말씀. 제가 여러분 저때 코스닥 폭등할 때 제가 분명히 했죠. 여러분 코스닥 530 안 빠지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진짜 빠지니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코스닥 좋아할 때 제가 그때 분명히 처음에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코스닥 주식, 코스닥 550 분명히 깨집니다. 550 여러분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했냐면 코스닥 530 깨집니다. 했습니다. 530이 깨진 게 520까지 갔었습니다. 코스닥 반등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많이 안 합니다.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왜 코스닥이 반등을 못 하느냐면요.
시중에 지금 증권 거래량이 적어지면 물리는 사람이 누구냐? 코스닥만 물리게 돼 있단 말이야, 코스닥. 코스닥만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코스닥을 더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제가 여러분 켰죠. 이제 출세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여러분 코스닥을 만지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괴로워질 수 있다. 즉 한 번은 여러분 내 말 맞죠? 여러분 주가가 2,000포인트 때 내가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다시 1,700 갔다가 2,000포인트 왔을 때 내 주식이 본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절대 본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냉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어제 제가 오랜만에 하루 평일 인터넷을 갖고 다니면서 어제 전라도 쪽을 하루 당일치기 코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실 담그는 계절인데 매실이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매실이 최근에 썰이가 와가지고 다 떨어져 없대요. 그럼 매실 비싸더라도 여러분 다 조금씩 사가지고 매실주 담그시기 바랍니다. 매실 농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매실이 없어요. 최근에 썰이가 왔대요. 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실 배 아프거나 소화불량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매실 농사하시는 분들 주름이 굉장히 많이 끼었습니다. 여러분 매실 비싸더라도 꼭 조금씩 사가지고 약용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농민들 도우는 게 뭡니까? 묻지 말고 조금씩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동천음 실장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